최근 집채만한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소행성이 다시 한번 지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주말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성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최근 천문계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니 예전에 지구를 이렇게 집채만한 소행성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소식을 듣고 네네. 저도 좀 불안했었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이러다가 뭐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을 분도 네. 계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소행성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집채만한 소행성 정도가 좀 겁낼 필요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한 킬로미터 이상 되면 좀 겁을 내십시오.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2012 TC4라고 하는 소행성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오후 한 2시 45분경에 호주 상공 한 44,000km를 지나서 스쳐 지나갔는데 예. 크기가 대략 한 15m에서 30m 정도. 그러니까 2013년 1월에 그 첼라빈스크 러시아 네. 그 유성 폭발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근데 뭐 운석 소동도 막 잃었고 그 당시에 크기가 한 20km 정도, 20m쯤 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할 정도였고 그 당시에 한 1,000명 이상이 다치고 막 그랬었죠. 네. 그 당시가 이제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 폭탄보다 한 20배 정도 규모의 폭발이었다. 20, 30배 정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다친 사람이 그렇게 거의 다치기만 했고 뭐 큰 아주 피해를 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것이 이제 공중 폭발을 하지 않고 지상에 떨어졌다면 좀 더 피해가 많았겠죠. 네. 예. 근데 이 소행성이 이제 2050년하고 2079년에 다시 한번 지구로 오는데 한번 올 때마다 조금씩 중력에 의해서 궤도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2050년은 괜찮지만 2079년에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다. 아. 그래서 거의 한 750분의 1 정도의 확률로서 지구와 충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750분의 1이면 굉장히 적은 것 그러니까 뭐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예. 우주에서는 굉장히 큰 확률이거든요. 750분의 1의 예, 확률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계속 지구를 지나갈 때마다 조금씩 궤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로 이 정도 예상이 되지만 실제로 궤도가 변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 좀 더 뭐 들어와서 공중 폭발하던가 아니면 지상에 충돌하거나 뭐 성분에 따라서는 뭐 아주 좀 밀도가 높은 이런 성분이라면 땅까지 도달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앞으로 뭐 한 30년에서 60년 후의 일인데 네. 어찌됐든 미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소장님 말씀이시고요. 네, 네. 화면을 잠깐 봤는데 그 네. 소행성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네. 폭풍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빛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네. 오늘 예, 예. 버스 크기만한 그 소행성이 지나간 적이 있다고요? 예, 오늘 새벽이었어요.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 3시 50분경에 이번 달에 발견된 2017 TD6라고 하는 그런 소행성이 네. 지구와 달 사이의 절반 정도 거리, 한 19만 킬로미터 정도를 지나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아까 얘기했던 TC4 같은 경우에는 미리 5년 전에 발견돼 가지고 미리 이제 지나갈 것이 예측이 돼 있던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며칠 전에 발견돼 가지고 네. 바로 지나갔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부분이죠. 네. 물론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한 절반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 지나갔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네, 소행성들이 네. 지구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혹시 충돌을 대비해서 좀 연구가 네.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집채만한 정도 크기, 그러니까 대략 한 뭐 20m 전후되는 이런 소행성은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지나가는데 실제로 이미 공룡의 멸망이 소행성 충돌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 80년대에 밝혀졌거든요. 1980년대에 그 이후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그 선진국들의 천문대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가지고 소행성의 궤도를 추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 1m급 이상 되는 소행성들 중에서 지구와 스쳐 지나갈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새벽에 지나간 것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실제로 이제 이런 뭐 일단은 추적을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이제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아마겟돈이니 디비백드니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아마겟돈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최소한 2, 30년 정도 지나면 이런 소행성이 지구와 정말 충돌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뭐 우주선을 띄우든 아니면 뭐 어떤 뭐 로켓을 쏘든 해가지고 폭파할 수 있는 궤도를 또 아니면 그 앞에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궤도를 좀 빗나가게 하는 네. 이런 연구들이 또 되고 있으니까요. 뭐 아까 얘기했던 TC4가 뭐 예를 들어 2079년에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네. 뭐 지구와 충돌한다라고 한다면 그때쯤이면
대비책이 만들어져 있지 않겠는가.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소행성 이름을 보니까 네네. 뭐 2012 TC4 예. 이렇게 명명이 되어 네네. 있는데 네. 이런 그 소행성 이름들 좀 네.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2012 TC4라고 하는 2012는 당연히 2012년에 발견된 거다. 예. 아, 발견된 연도요? 연도고요. TC4에서 맨 앞에 있는 알파벳 T는 네. 몇 월 달이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알파벳 중에서 1월 달은 A, B 그러니까 보름씩 나눴습니다. 네. 1월 달은 A, B, C,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근데 I하고 J는 2라고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I를 빼버렸어요. 아. 그래서 26개 중에서 I 빼고 맨 마지막에 Z를 빼니까 한 달에 2개씩 T가 되니까 TU는 10월 달이거든요. 예. T는 10월 상순이에요. TC4는 그렇군요. 결국은 2012년 T 10월 상순에 발견됐다. 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C4 예. 두 번째부터 나오는 것들은 순서예요. 네. 자, 첫 번째 발견되면 A, 아. 두 번째 발견되면 B. 그러니까 25번째가 I를 빼니까 Z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26번째 발견되면 다시 A부터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한번 25번까지 돌았으니까 한 번 돌았다고 해서 1을 붙입니다. A1이 되겠네요. 그렇죠. A가 되죠. 그다음에 50번까지 간 다음에 51번째는 두 번 돌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Z1이 되겠네요. 아니 A2가 되죠. 아, 아, 51번째예요. 51번째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한 번 다시 또 돌았으니까. 그래서 네.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 나온 숫자 곱하기 25 예. 아. 25. 플러스 A, B, C 숫자 세면 되거든요. 아하. TC4니까 예. 4니까 예. 25가 4번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100번 했고 그다음에 C니까 A, B, C 3번. 100 플러스 3에서 103번째. 아, 그러니까 2012 TC4는 2012년 10월 상순에 103번째로 발견됐다. 제가 아까 오늘 아침에 TD6라고 했잖아요. 네. TD6니까 6는 25번이 6번 돌았으니까 네. 150번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ABCD니까 154번째. 아. 오늘 새벽에 지나갔던 거는 2017년 올해 10월 상순에 154번째로 발견된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아, 이렇게 참 소행성의 장명법까지 흥미로운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나오니까 이게 뭔가 궁금하셨을 텐데 네. 앞에 나오는 건 연도,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알파벳은 상하, 상순, 하순 해가지고 몇 월 달,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숫자 이제 순서인데 네. 알파벳 그러니까 1, 2, 3, 4, 25씩, 예, 더하면 25 되는 곱한다.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온 숫자 곱하기 25 플러스 A, B, C, D 그 순서에 더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한 소행성도 네. 박사님께서 발견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1998년도 9월 하순에 발견했거든요. 네. 1998년도 9월 하순에 발견됐으니까 1998 네. 9월 하순이니까 S가 되겠죠. 아, 네. 그다음에 제가 발견한 게 그 당시에 몇 번째였나요? G5거든요. G5. 5니까 5 곱하기 25니까 125. 네. G니까 A, B, C, D, E, F, G. 125 더하기 7이니까 132번이죠. 아. 그래서 저는 1998 SG5 1998년도 9월 하순에 132번째로 발견한 소행성이었고요. 네. 이 소행성이 이제 몇 년 동안 정확히 관측을 하면 궤도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년 번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23880 그러니까 1801년에 처음으로 소행성이 발견돼 가지고 제가 23,880번째 소행성을 발견한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통일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통일이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연천 네. 휴전 근처에서 발견한 것도 있고 사실 별을 바라보는 마음은 이념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북에 있는 사람이든 남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보든 별을 볼 때만큼은 순수해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별을 통해서만큼은 좀 순수한 마음으로 좀 통일을 시켜보자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네. 남북 통일도 있고 예. 그래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견한 소행성 이름을 통일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일 네. 소행성. 자,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하신 게 이제 소장님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네, 네. 우리나라 또 이번 주에 별똥별 많이 떨어지는 유성우가 발견될 거라고 하던데요. 유성우가 언제? 이제 유성우는 이제 해성이 지나가는 궤도를 예. 지구가 통과하면 거기에 이제 별똥별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해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할 때가 규칙적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간당 한 20개 정도가 최고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해성의 궤도와 부딪히는 시간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7시 정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가 지구와 태양을 돌 때
새벽녘에 제일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새벽녘이 될 때는 이제 달리는 버스의 앞유리창이 새벽이기 때문에 저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뒤떨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최고가 20개니까 그래도 뭐 12시 정도 자정 무렵에서는 그래도 뭐 2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시간당 뭐 한 10개 정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네. 예. 물론 이제 도시보다는 시골이 잘 떨어지는 거고 아.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그 오리온자리 유성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3대 유성우는 이제 한 100개 가까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1월 달에 나오는 1월 달, 그다음에 7월 말에서 8월 달에 나오는 게 있고 12월 달에 나오는 게 있는데 요번에는 한 4번째, 5번째 정도 되는 유성우거든요. 네. 아무튼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실 분들 날씨 맑으시면요. 뭐 유성우 볼 때는 뭐 아주 긴장을 보실 필요 없고 예. 아주 눈을 좀 초점을 흐트려 가지고 아.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좀 편안한 자세로 있다가 찾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찾지 마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헨리에성이 지나간 궤도를 지구가 통과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 별똥별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소원 빌실 준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연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이 시간에 하시면은 좀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